네,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또 시장 변화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임 기자, 그동안 집값이 안 잡혔던 게 이 양도소득세 완화가 동반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지적도 나온 만큼 지금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번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내죠. 이 집을 팔 때 내는 게 바로 양도세입니다. 예. 이 양도세는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높을 때만 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예.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 이상인데요. 네, 이거를 이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은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이 12억 원이 아니면은 이하라면은 이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2017년 8월 1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했다면 예. 2년 거주 요건도 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혜택을 보게 될 가구들이죠. 올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전국의 주택 수는 약 42만 4천 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9억 원 기준은 2008년에 정해져서 그동안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가 된 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변이 없다면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부분이 골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서울만 두고 보자면 지금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초과하는 주택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네, 이 시가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사람들도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1주택자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2년 전에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고 할 경우 지금 15억 원에 팔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7,793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2,884만 원, 이 60%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조금 더 고가의 주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를 20억 원에 샀다가 26억 원에 팔게 되면 현재는 1억 4,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1억 1,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 아마 저 표를 보시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게 이 양도차익이 같이 6억 원이거든요. 좀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좀 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 기존의 이 양도 부과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기존 주택 양도하는 가격에다가 그 12억 원을 차감하는 가격, 예, 예. 그게 이제 이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 기존 가격이 높을수록 그 차액이 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13억 원에 팔았는데 이 기준이 12억 원이다. 예. 그럼 1억 원의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음. 다만 이제 20억 원에 팔았다. 그럼 이 차익이 또 8억 원이 나기 때문에 또 이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이 세금도 똑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익이 6억 원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 그 세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아마 또 가구마다 납부 세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 내용 또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 들리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조성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를 위한 발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박원주 정책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예.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반대 입장도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좀 이런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도 같이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다뤄봤던 사안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 부동산 시장 투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 개정안의 이 대상인 1주택자의 이 미뤄왔던 이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거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12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그런 12억 원 또 9억 원 사이에 있던 집 갖고 계시던 분들은 예. 지금 거래를 미뤄왔거든요. 하지만 이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증여와 임대 사업자 물량으로 상당수 잠겨 있고요. 또 1주택자만 완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예. 즉 이번 정책으로 집값의 이 확연한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다주택자에 대해 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또 3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예. 양도세 최고 세율은 75%까지 인상돼서 집을 파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이 보유세 부담이 큰 매물은 일부 나오겠지만 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대선까지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완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1주택자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다만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무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 방안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일 대안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